안녕하십니까. 이번에 Leveraging Multi-Time Span Sequences and Feature Correlations for Improved Stock Trend Prediction에 대해서 발표할 수천대학교 AI 빅데이터 학사과정의 이지훈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트로덕션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많은 신흥국 시장은 아직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해서 비합리적인 가격 형성과 단기 투기 거래가 빈번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기본적인 분석보다는 기술적 분석이 더 효과적인 예측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예측 모델들은 일간 데이터만을 활용하고 기술적 지표 간의 상호작용을 무시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연구는 고빈도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분 단위의 가격 변동은 투자자 심리나 유동성 같은 중요한 요인을 반영할 수 있지만 일간 데이터만 보면 이러한 정보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술 지표를 독립 변수로만 취급하면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지표 신호를 잘못 해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해당 논문에서는 MSFCE 모델을 제안합니다. 구성 요소로는 첫 번째로 다중시간 스팬 시퀀스 융합 모듈, 두 번째로 트랜스포머 기반의 예측 모듈, 세 번째로 그래프 기반 어텐션 네트워크의 상관관계 강화 모듈을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모델의 분봉과 일봉 데이터를 통합하고 어텐션 기반의 트랜스포머를 이용해서 예측하고 기술 지표 간의 관계를 그래프로 학습하며 예측력을 높이는 모델입니다. MSFCE는 먼저 단기와 장기 데이터를 융합해서 예측 정확도를 높입니다. 분봉 데이터를 사용해서 하루 중 중요한 변동성을 패턴을 감지하고 일봉 데이터는 장기 추세를 파악합니다. 또한 기술 지표 간의 관계를 그래프 형태로 학습함으로써 중복된 신호를 줄이고 유의미한 정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에서도 MSFCE는 기존 모델보다 더욱 성능이 뛰어났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와 같은 예외적 시장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예측력을 보였고 각 구성 요소가 예측 정확도에 기여함을 검증했습니다. 실거래 시뮬레이션에서도 높은 초과 수익률을 기록해서 실제 투자 전략에도 적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리터러처 리뷰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이 주식 시계열의 예측의 딥러닝을 활용해 왔습니다. 순환신경망 계열 모델은 시계열 패턴을 잘 잡아내고 최근에는 트랜스포머까지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RNN 모델은 긴 시퀀스에서 기울기 소실 문제가 존재했으며 RSTM은 복잡한 구조로 인해서 과적합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그루 모델과 GRU 모델과 트랜스포머 모델 또한 각각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특징 추출 측면에서는 거래량을 결합하거나 퍼지 논리를 도입해서 데이터 품질을 높이기도 하고 시계열을 나누거나 과거 정보를 강조하는 방식도 있었습니다. 또한 복잡한 시계열을 분해하고 차원 축소를 통해서 학습 효율을 높이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연구가 일간 데이터만 사용해서 분봉 기반의 섬세한 변동성 정보는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다중요인 기반 주가 예측 모델들은 MA, MACE, RSI와 같은 기술 지표들을 보통 서로 독립적인 변수로 처리해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들 지표 간에는 보안적 관계나 중복된 신호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무시할 경우에 정보 손실이나 왜곡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러한 기존 모델들은 지표의 조합과 가중치를 고정해 사용하기 때문에 시장이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는 유연한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 하나로 최근에는 금융시계열 데이터를 그래프 형태로 구조화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프에서는 노드가 기술 지표나 종목을 나타내고 엣지는 상관관계, 정보전이 영향력 등을 표현합니다. 이 엣지들의 가중치, 웨이트는 어텐션 스코어나 시계열 유사도 등을 통해서 동적으로 학습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하이퍼 그래프와 GRU를 결합해서 종목 간 시공간 관계를 모델링하는 연구나 시장 투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GCN을 적용한 연구, 종목의 속성 민감도를 반영한 AD, GAT, 가격, 뉴스, 이벤트를 함께 결합한
2종 그래프 모델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종목 간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기술 지표 간의 관계를 그래프 구조로 학습한 연구는 매우 드물며 이는 중요한 연구 공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큰 한계는 그래프 신경망과 시계열 예측 모델 사이의 구조적 통합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즉 그래프에서 추출한 관계 정보가 시계열 기반의 예측 구조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못하고 단절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두 영역, 즉 첫 번째로 기술 지표 간의 고차원 상호작용 관계를 그래프 어텐션을 통해 학습하고 두 번째, 이를 다중시간 스팬 시계열 예측 구조와 결합함으로써 보다 정교하고 유연한 주가 예측 모델인 MSFCE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메소덜러지입니다. 먼저 본 연구의 문제 정의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입력 데이터는 특정 시점부터 L일 동안의 주가 관련 특징들입니다. 여기에는 시가, 종가, 고가, 저가, 거래량 등의 기술 지표가 포함됩니다. 모델은 이 시계열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L일 이후 5거래일 뒤에 시가가 얼마나 변할지를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준일 대비 5일 뒤 시가가 0.05% 이상 상승하면 2번, 0.5% 이상 하락하면 0번, 그 사이면 1번으로 분류합니다. 이처럼 단순한 수치 예측이 아니라 추세, 상승, 보합, 하락에 대한 분류 문제로 정의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이 분류 결과의 오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모델을 학습하게 됩니다. MSFCE 모델은 총 3가지 주요 구성 요소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중시간 스팬 융합 모듈입니다. 여기서는 하루 단위의 기술 지표 정보를 처리하는 일간 인코더와 분봉 단위의 세밀한 주가 변화를 GRU와 어텐션으로 학습하는 인트라데이 인코더가 결합됩니다. 두 번째는 트랜스포머 예측 모듈입니다. 이 모듈은 앞서 융합된 시계열 임베딩에 다중 헤드 어텐션을 적용해서 장기와 단기 패턴을 동시에 고려한 시계열 예측을 수행합니다. 세 번째는 상호관계 강화 모듈로 다양한 기술 지표 간의 복잡한 관계를 그래프 어텐션 네트워크 GAT를 통해서 학습합니다. 이로써 지표들 간의 보완적 또는 중복된 관계까지 모델링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강화된 특징은 MLP를 거쳐서 트랜스포머 결과와 결합되며 최종 예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다음으로 인트라데이 가격 정보를 처리하는 다중시간 스팬 시퀀스 융합 모듈의 구조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이시는 그림은 해당 모듈의 전체 구조도이며 분봉 데이터를 인코딩하는 과정을 시각화한 것입니다. 왼쪽에는 종목 I의 하루 동안 분봉별 가격 패턴들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퓨처 A는 오전 9시 45분의 가격, 퓨2는 10시 이런 식으로 계속 입력되며 최종적으로는 오후 3시까지의 데이터가 GRU 유닛으로 들어갑니다. 이 과정의 수식은 H는 GRU에 X를 넣은 결과이고 N 곱하기 T 곱하기 K 곱하기 M 차원의 텐서입니다. 여기서 N은 종목수, T는 일수, K는 분봉별 특징수, M은 은닉 벡터의 차원을 의미합니다. 다음 단계는 셀프 어텐션입니다. 여기서 모델은 하루 동안의 수많은 분봉 데이터 중에서 어떤 시점이 중요한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변동성이 큰 시점, 거래량이 급증한 시점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어텐션 연산은 아래 수식으로 표현됩니다. 첫 번째 줄은 이 I는 V, 텐스포스 곱하기 탄젠트 H 함수에 WHI 더하기 B를 넣은 값입니다. 두 번째 줄은 AI는 이 I의 SP 함수를 씌운 값을 모든 시점의 SP 값의 합수로 나눈 값입니다. 즉 소프트맥스 정교화입니다. 세 번째 줄은 C는 각 시점의 AI 가중치와 HI 벡터를 곱해서 모두 더한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시점일수록 가중치가 높게 반영된 벡터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벡터는 CI는 마지막 리니어 레이어를 거쳐서 종목 I의 하루치 인트라데이 특징을 요약한 벡터로 변환됩니다. 요약하자면 이 모듈은 GRU로 시계열 흐름을 파악하고 어텐션을 통해서 중요 시점을 강조하며 최종적으로는 가장 의미 있는 하루치 분봉 요약 벡터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이 구조의 핵심은 단순히 시계열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을 넘어서 하루 중 어떤 시점이
예측의 가장 중요한지를 모델이 스스로 판단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급등락이나 이상 거래가 발생하는 구간을 효과적으로 강조함으로써 분봉 기반의 단기 추세 예측에 강력한 표현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구성인 상관관계 강화 모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시계열 모델들은 시간 간의 패턴은 잘 학습하지만 기술 지표 간 상호작용 관계는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RSI, MSC, MACE와 같은 파생 지표들은 종가나 거래량 같은 기초 지표를 기반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서로 강하게 연결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기술 지표들로 구성된 그래프를 설계하고 이를 GAT를 통해서 학습합니다. GAT의 입력은 X는 N 곱하기 D 크기의 행렬로 N은 지표수, D는 시점수로 정의됩니다. 이 입력에 대해서 GAT는 Y는 X와 H1을 입력으로 한 GAT의 출력으로 출력 특성을 생성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H1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각 파생 지표 노드를 그것이 계산에 사용하는 기초 지표 노드와 결합합니다. 예를 들어서 RSI는 종가와 거래량과 연결됩니다. 이러한 무반향 엣지 연결은 여러 층의 집계를 가능하게 하며 지표 간의 깊은 관계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GAT 내의 어텐션 연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줄에 EIJ는 HI와 HJ의 선형 변환을 연결한 후에 리니어 레이어를 통과시킨 값입니다. 두 번째 줄에 AIJ는 EIJ에 비키렐루를 적용한 값을 이웃 노드 전체에 대한 EXP의 값을 합으로 나눈 정교화된 어텐션 가중치입니다. 세 번째 줄에 최종적으로 노드 i의 표현은 이웃 노드들의 가중치 합으로 계산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GAT를 통해서 생성된 출력을 MLP 구조로 변환해서 최종 벡터를 만듭니다. 이 출력 벡터는 J는 트랜스포머 예측 모듈의 보조 입력으로 결합되어 최종 예측 성능을 더욱 향상시킵니다. 요약하자면 이 모듈은 단순한 지표 나열이 아닌 지표 간의 의미 있는 연결을 학습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하며 MSFCE의 전체 구조 중에서 예측 정확도를 높이는 핵심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이제 마지막 예측 단계인 트랜스포머 모델의 예측 모듈과 최종 출력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생성된 일간 데이터 인코딩과 분봉 데이터 인코딩은 하나로 합쳐져서 트랜스포머의 입력으로 사용됩니다. 수식은 X는 일간 데이터와 분봉 데이터를 연결한 뒤에 W와 곱하고 B를 더한 값에 시그모이드를 적용한 결과이며 D 곱하기 E 크기의 행렬로 표현됩니다. 여기서 D는 시점수, E는 특징 차원입니다. 이 X는 트랜스포머의 멀티헤드 어텐션 구조로 들어갑니다. 수식을 보시면 각 헤드는 X의 쿼리, 키, 밸류, 행렬을 곱한 후에 어텐션 연산을 수행한 결과이고 모든 헤드를 연결하고 출력 행렬 WO를 곱해서 최종 어텐션 출력을 만듭니다. 이 값은 원래 입력 X와 더한 후에 정교화합니다. 다음은 비프 포워드 네트워크인 FFN을 통해서 비선형 변환을 적용하는 과정입니다. 이후에는 상관관계 모듈 CEM에서 나온 벡터와 결합한 후에 MLP를 통해서 각 시점별로 3차원 예측을 출력합니다. 이 3차원 벡터는 하락, 보합, 상승의 확률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시점에 대해서 평균 풀링을 적용해서 최종 출력 벡터를 구합니다. 수식은 전체 시점 D에 대해서 예측값 Y, I를 평균으로 낸 것이며 결과적으로 최종 예측값은 3차원 벡터로 각 분류 클래스에 대한 확률값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델 학습의 목표는 3분류 문제를 위한 교차, 엔트로피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최종 예측값은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하락, 보합, 상승 세 가지 확률로 변환되며 로스 수식과 같이 정의됩니다. 이 수식은 모든 샘플과 클래스에 대해서 예측 확률의 로그 값과 정답 레이블을 곱한 값을 평균 내는 방식입니다. 모델은 이 손실값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학습되며 최종적으로는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진 클래스를 예측값을 활용합니다. 다음으로는 실험 결과입니다. 본 장에서는
MSFCE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사용된 데이터셋과 평가 기준을 설명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는 중국 상위 대형주로 구성된 SSE50과 CSI300 지수를 활용했습니다. 두 지수 모두 시가총액이 크고 거래량이 활발한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어 시장의 대표성을 갖습니다. 사용한 데이터 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이며 코로나19 등 블랙스완 이벤트의 영향을 반영하기 위해서 두 가지 시간 구간으로 나누어서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특징 구성입니다. 총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간 주가 데이터, 시가, 종가, 고가, 저가 거래량,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술 지표, 타랩을 사용했으며 모멘텀, 거래량, 변동성 등을 총 15개의 지표를 활용하였습니다. 각 지표는 종가나 거래량 등의 기초 지표를 기반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분봉 가격 데이터입니다. 15분 단위로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의 고빈도 시세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기 변동성 파악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집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능 평가에는 총 4가지 지표를 사용했습니다. 어큐러시, 각 클래스별 재현율의 평균이 매크로 리셀, 각 클래스별 정밀도의 평균이 매크로 정밀도, 매크로 F1입니다. 다시 말해서 매크로 F1은 정밀도와 재현율의 조합 평균이며 클래스 간 불균형이 있는 경우 모델의 성능을 더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이렇게 구성된 평가 체계를 통해서 MSFCE 모델이 변동성 높은 시장에서도 일관되고 우수한 성능 예측을 발휘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MSFCE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계열 기반의 주가 예측 모델들과 비교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공정한 비교를 위해서 모든 모델의 동일한 데이터셋과 분봉 데이터를 포함하였습니다. 비교 대상은 LSTM, GRU 트랜스포머, CNN LSTM, GCN LSTM, A LSTM, 그리고 CTTS로 총 7가지입니다. 이런 다양한 모델들과 비교함으로써 MSFCE가 단순 시계열 모델은 물론 복합적 구조를 가진 최신 모델들과 비교해도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다음은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과 모델 학습 설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모델의 성능 최적화를 위해서 학습률과 시퀀스 길이 두 가지 변수에 대해서 그리드 탐색을 진행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피겨 3는 그리드 탐색의 정확도 결과를 시각화한 히트맵입니다. X축은 학습률, Y축은 입력 시퀀스 길이를 나타냅니다. 색이 진할수록 정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오른쪽의 컬러바가 기준입니다. 실험 결과 입력 시퀀스 길이가 길어질수록 예측 정확도가 점차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패턴이 주가 예측에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학습률이 0.001% 이상일 때, 0.001 이상일 때 모델의 일반화 성능이 향상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최적 설정 값은 다음과 같이 설정했습니다. 입력 시퀀스 길이는 5, 학습률은 0.001, 옵티마이저는 아담을 사용했고 학습은 최대 20엑포까지 진행했으며 검증 성능이 3회 이상 개선되지 않으면 조기 종료, 얼리 스타핑이 적용됩니다. 다음은 각 구성 모듈별 세부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GRU 어텐션 인코더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GRU 레이어 수는 1, 닉 유닛은 256, 어텐션 헤드 수는 4, 상관관계 강화 모듈 GAT는 어텐션 헤드는 4, MLP 유닛 수는 128, 활성화 함수는 렐루, 트랜스포머 인코더는 레이어 수는 2, 닉 유닛은 256, 어텐션 헤드 수는 8입니다. 이러한 하이퍼 파라미터 조합은 모델 성능과 학습 안정성의 균형을 고려한 최적 설정으로 이후 실험에서 사용된 모델은 이 조건을 바탕으로 학습되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모델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하이퍼 파라미터와 구성 요소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실험 결과입니다. 먼저 피겨 4를 보시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MSFC2를 사용하는 트랜스포머의 어텐션 헤드수를 조정하며 성능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줍니다. 왼쪽은 어큐러시, 오른쪽은 F1 전수입니다. 시험 결과를 보면 어텐션 헤드수가 달라져도 성능 변동이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MSFC2는 이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해서 상당히 강건한 특성을 가집니다. 특히 헤드수가 8일 때 가장 높은 성능을 기록했으며 이는 다양한 시점 간의 상호작용을 세분화해서 학습할 수 있는 구조가 효과적이라는 점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아블러션 스터디입니다. 본 실험은 MSFC의 구성 요소가 실제로 성능이 어떤 기여를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총 3가지 구성 제거 시나리오를 테스트했습니다. 첫 번째로 IFE 제거, 인트라데이 인코더 제거. 두 번째로는 상관관계 강화 모듈 제거인 CEM 제거. 세 번째로는 둘 다 제거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두 모듈이 모두 빠진 모델이 가장 낮은 성능을 보였으며 기본 MSFC가 항상 최고 성능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인트라데이 인코더의 부재는 성능 하락폭이 가장 컸고 이는 하루 안의 미세한 주가 움직임이 예측에 매우 중요한 정보임을 시사합니다. 상관관계 강화 모듈 CEM은 모델의 표현력을 높여주지만 불필요한 노이즈는 유입시키지 않으므로 보조 정보로서도 매우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IFE와 CEM 두 모듈은 모두 포함한 구조가 가장 높은 예측 성능과 안정성을 제공하며 MSFC가 기존 모델들을 능가하는 핵심 설계가 이 두 구성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MSFC 기반 거래 전략의 실제 주식시장 적용 가능성을 실험한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피겨 5에서는 22년도와 23년도 동안 MSFC 전략과 SSE 500 지수의 누적 수익률 변화를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빨간색 선이 MSFC 전략, 파란색 선은 시장 지수입니다. 해 모두 MSFC 전략이 지속적으로 지수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상황에서도 하락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3년 초 시장이 급락하던 시기에는 오히려 15%의 수익을 기록하였으며 이후에는 10%에서 15%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하락장을 방어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습 데이터는 19년부터 21년 동안, 그리고 테스트 기간은 22년 동안 23년입니다. 거래 조건은 최대 10종목을 보유하며 매수, 매도 시 수수료 및 세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테이블 5의 요약된 세부 성과지표입니다. 22년도에는 초과 수익률이 30.87%, 23년도에는 25.16%로 매우 높았습니다. 알파 수치도 두 해 모두 양수로 시장 대비 예측력이 강함을 입증합니다. 베타값은 낮고 MDD도 제한적이어서 안정성이 우수합니다. 특히 샤프 비율은 23년도에 0.625까지 상승, 수익 대비 위험 효율성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MSFC는 단순한 이론상한 정확도만 높은 모델이 아니라 실제 투자 전략에서도 안정적이고 우수한 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 구조임을 입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MSFC라는 새로운 주가 예측 모델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모델은 다중시간 스팬, 일간 플러스 분봉 정보를 통합하고 기술지표 간의 상호작용을 그래프 구조로 학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결과 단기 및 장기 패턴을 모두 고려하면서도 노이즈를 최소화하고 복잡한 시장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예측 성능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 실험에서는 SSE50과 CSI300 데이터셋에서 기존 모델 대비 초과 수익률이 높고 낙폭은 줄어들며 결과적으로 시장 가격 효율성과 투자 합리성 향상에 기여함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도 몇 가지 한계가 존재합니다. 첫째로 고빈도 분봉 데이터에는 많은 노이즈가 존재하며 이로 인해서 모델이 불필요한 변동을 주요 신호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주식시장은 성장 중심에서 가치 중심 등 스타일 전환이 빠르게 일어나는 것이 특징이었는데 현재 모델은 이런 시장 스타일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낮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시경제 지표, 산업 뉴스, 사회적 감정 등 외부 정보와의 연계가 부족합니다. 이상으로 MSFCE 모델의 핵심 기여, 실험 결과 한계점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